이제 마무리를 잘 지어볼까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또 선택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 MTN 힌트 정재훈 전문가, AR 인베스트 오현진 팀장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선택을 한번 내려보면 좋을까요? 3월장 한번 준비해볼까요? 첫 번째 선택입니다. 자, 3월장. 시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려고 굳이 또 우리는 시장을 둘로 나눠봅니다.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수축주, 그리고 경기 방어주, 내수주. 이것 둘 중에 우리 3월장 어떤 쪽에 눈을 돌려야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둘에 대한 선택을 좀 내려볼게요. 정재훈 전문가님, 어떤 쪽 3월에는 내다보면 좋겠습니까? 네, 저는 수출주나 민감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뭐 산업재 쪽 섹터, 경기 민감주들의 주가 상승은 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순환매성 흐름들이 나오면서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3월 달이 진행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은 실적입니다. 1분기 실적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여전히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높아지는 쪽이 산업재 쪽 섹터입니다. 특히나 IT 쪽의 이 이익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산업재 쪽 섹터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주가가 많이 올랐고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왔었지만 3월 달에서 어느 정도 이 동시만기 이후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이슈적인 부분들 이 부분들이 마무리가 된다라면 다시 한 번 더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대형 섹터만 흐름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중소형주들도 상당 부분 좀 조정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큰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3월 달에는 IT 쪽이나 산업재 쪽 섹터, 경기 민감주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대형주도 봐야 되겠지만 이제는 서서히 중소형주들까지도 같이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일단은 수출주 쪽으로 한 표 던져주셨고요. 오현진 팀장의 말씀도 듣겠습니다. 수출주, 내수주 어떤 쪽에 더 좋아 보입니까, 팀장님? 네, 저는 이제 내수주의 좀 상대적인 강세를 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소비 심리 개선 효과라든지 아니면 원화 강세에 따른 수혜를 좀 내수주가 조금 더 받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수주가 일단 가격적인 매력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국내 같은 경우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너무 컸었고 소비 심리도 너무 부진했었기 때문에 유통주를 비롯한 내수주 상당히 많이 빠졌었죠. 근데 국내 소비 심리 같은 경우 이제 2월 달에 보시면 94.4로 전월비 한 1.1%포인트 정도 개선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소비가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작년에 워낙에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저효과 정도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물론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작년보다는 조금 더 안정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 요인입니다. 현재 원화가 강세 기조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현재 미국의 그 경기가 괜찮기 때문에 금리를 생각보다 빨리 올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화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원화 강세 기조가 앞으로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수주 중에서는 이제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제 유통주에 대한 관심은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 부분에서 뭐 실적 개선 나타나는 뭐 이마트 정도가 될 수 있겠고 방어주 중에서는 워낙에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저가에서 조금 들어오고 있는 한국전력 같은 종목군들 추세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트레이딩으로 단 몇 퍼센트 정도는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부각된 이슈 가운데요. 사드 관련한 이슈가 좀 상당히 크게 자리 잡고 있죠. 주식시장에 관련 종목들 참 많습니다. 이 종목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롯데 그리고 군의 사드 부지 계약건과 관련해서 중국이 즉각 반기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또 엄청난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볼까요? 사드 관련한 종목들의 투자 그냥 다 피하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아니면 그런 와중에도 바람이 불지 않는 뭔가 조금은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이쪽을 좀 노려보는 것이 좋을까요? 이 둘에 대한 판단을 내려보겠습니다. 오현주 팀장님 어떤 쪽 한번 주시겠어요? 의견을 주신다면요.
일단 기회를 좀 찾을 공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풍지대를 노릴 구간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찾아보자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그 조건이 있겠죠. 중국의 사드 리스크로서 실제로 중국 매출이 만약에 줄어들었을 때 혹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별로 타격이 없는 그런 종목을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도 이제 사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롯데가 성주골프장 사드 부지를 제공하겠다라고 승인을 냈죠. 그래서 롯데에 대한 뭐 불매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국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화장품을 비롯한 중국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드 리스크는 사실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까지 계속되면서 어느 정도 주가에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새로울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이제 사드 리스크가 부각이 될 때마다 중국 관련주라고 묶이는 종목은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제 앞으로는 중국 관련주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떨어지는 종목과 버티는 종목이 생길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는 결국은 중국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되냐에 따라서 갈릴 것이다라고 봅니다. 뭐 대표적으로 CJ E&M 같은 경우 사드 리스크에서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저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콘텐츠 매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인 2%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 뭐 콘텐츠 불매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타격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보유하고 있는 뭐 TVN 채널이라든지 얼마 전에 도깨비 상당한 흥행을 보였죠. 엠넷이라든지 뭐 OCN 모두 채널들 흥행하면서 광고 수익 단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좀 피해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적인 큰 타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쪽, 그러면서도 스토리가 있는 쪽을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오현주 팀장은 일단 무풍지대. 그러면 정재현 전문가님은 어떤 쪽 선택해 주시겠어요? 같아요? 예, 일단은 아니면- 말 네. 많고 탈이 많으니까요. 피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사드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에 대한 수준은 상당히 좀 많이 빠졌고요. 결국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반영을 이미 받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여전히 이 실적에 대한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실적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업종군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화장품 쪽 섹터 여전히 실적이 좋습니다. 좋은 그런 부분들이지만 예상치를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오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물론 사드에 대한 영향이 없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 어느 정도 이 잡음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에 과연 이쪽의 섹터를 좀 해야 될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 확률적으로 좀 피해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여전히 뭐 실적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섹터군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들 섹터들을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중국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게 대부분 대체적으로 내수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차라리 뭐 하게 된다라면 뭐 BGF 리테일이나 뭐 이런 종목군들로 혹시 바라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여전히 산업재 쪽 섹터를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택을 내려볼 텐데요. 종목 하나 놓고 보겠습니다. 반도체? 볼게요. SK 하이닉스요. 오늘 좀 올라서죠? 어제까지 나흘간 거의 뭐 10% 정도 밀리더니 반등이 오늘은 나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시각들이 요즘 스물스물 나와서요. 지금 놓고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SK 하이닉스 박앤세일 했다 치고 지금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금 진짜 신중을 기해야 되는 때일까요? 두 분의 의견 좀 챙겨 듣겠습니다. 정전 전문가님 먼저요. 어느 쪽이세요? 일단 뭐 좀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뭐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많이 빠질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업황 자체가 원체 좋은 그런 상황들이고 여전히 좀 좋아지고 계속적으로 좀 당분간 이어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좀 비교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도시바 부분들의 얘기가 좀 있었던 그런 사항들인데요. 결국은 삼성전자는 좀
변동성이 이렇게 적은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상당히 큰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SK하이닉스는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도시바가 어느 쪽으로 인수가 되는지 이 부분들에 따라서 SK하이닉스에 대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도시바 뭐 입찰 예정이 뭐 10조에서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25조까지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여기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중국 기업에서 만약에 인수를 했다라고 하게 된다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밀려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다행히 뭐 중국 업체, 중국 기업 쪽에서는 입찰을 하진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다행인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도시바를 인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라면 금액적인 부분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물론 시장 점유율을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좀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은 놓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봐야 될 부분은 자금에 대한 여력 부분들, 이 부분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해득실 과정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얘기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SK하이닉스를 좀 다시 접근하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아마도 당분간 추가적인 급락은 없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박스권역의 흐름들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일단 조금 투자는 신중하게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SK하이닉스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서 또 반도체의 또 대장주죠.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올라오네요. 미래전략실 완전히 이제 해체한다. 뭐 경영수신에 이제 오늘 발표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미래전략실 완전히 이제 해체한다라는 그런 속보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계열사들에 대해서는 뭐 자율 경영 체제로 전환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속보를 통해서 계속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내용이 좀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은 결국은 이제 해체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볼까요? 이번에 오현진 팀장의 이야기를 좀 챙겨봐야 될 텐데 박앤세일의 기회, 신중할 때, 정재훈 전문가께서는 신중할 때 쪽이었어요. 오 팀장님께서는요? 네, 저도 거의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뭐 네. 간단하게만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일단 지금 시장의 수급이 주목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확실히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빠진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유입되고 많이 올라간 종목은 악재가 없어도 수급이 좀 이탈되는 한마디로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업황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떨어진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저가 매수가 막 들어오면서 오를 만한 그럴 구간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올랐었던 이제 반도체 업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DXI 지수가 그동안 계속해서 올라오다가 지금 거의 정체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예전만큼 상승 탄력이 나오겠냐라는 의구심도 현재 드는 것이 사실이고요. 만약에 이제 기대 요인이라고 한다면 실적입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1분기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아마 주가가 다시 한번 좀 강한 반등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막 4분기 실적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1분기 실적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매수를 하기도 좀 쉽지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인 매수를 하기 조금 어렵고 보유하신 분들만 조금 더 가져가면서 추이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오늘장에서 부각된 그리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던 그런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그런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좀 건설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건설주가 오늘 0.8% 정도 상승 중입니다.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제 뭐 유가 약세라든지 글로벌 경기 둔화라든지 뭐 저가 수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건설주의 발못을 굉장히 꽉 잡고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유가가 반등하고 또 중동발 수주도 회복되는 모습들, 저가 부실 수주도 작년에 대부분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주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조금씩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건설주의 반등은 사실 최근에 낙폭과대 종목군의 수급 유입과도 어느 정도 연관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설주가 바닥 대비 올라왔지
낮지만 이전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빠진 구간이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올 만한 위치였다라고 보고요. 다만 여기서 건설주를 다 좋다고 보면 안 되겠죠. 건설주 내에서도 종목 선별이 중요한데 지금 건설주가 올라오는 이유는 이제 내수 시장의 부동산 경기 때문이 아니라 해외 수주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 중동 지역 혹은 뭐 북아프리카 지역이 됐든 이런 지역에 있어서 이제 뭐 수주가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래서 해외 수주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이 조금 더 선별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건설주를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대신 그중에서도 해외 수주, 중동 수주 비중이 높은 건설주를 보자. 그런 관점에서 뭐 국내 대표적으로 GS건설 같은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건설주 내에서도 좀 더 강한 모습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재훈 전문가의 의견도 좀 챙겨보죠.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알고 계셔야 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팁 좀 주신다면요. 어떤지 볼까요?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역별 종목군들이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금일 같은 경우도 뭐 역별 권역에서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AJ 렌터카 같은 경우도 금일 8%대 이상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단기 순환적인 상승이다라고 좀 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AJ 렌터카가 금일 상승을 했던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많이 빠져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인식을 좀 갖고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AJ 렌터카가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를 좀 많이 했습니다. M&A를 좀 많이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 몸집은 부풀리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났습니다만 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관건은 인수를 하고 몸집이 불렸던 그 기업들,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 돌아서느냐, 즉 회복을 언제부터 시작하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렌탈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들인데요. 자동차도 이제 빌려서 타는 시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 이 렌터카 시장 같은 경우도 시장 점유율 2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2위 자리 좀 위태로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결국은 몸집만 부풀리는 것 쪽에 치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10,000원 정도면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AJ 렌터카보다는 SK네트워크스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좀 더 싸게 평가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AJ 렌터카보다는 SK네트워크스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종목에 대한 이제 선택도 내려볼게요. 이번에는 매매 가능한 지금 시그널을 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볼게요. 오현진 팀장님, 어떤 종목 우리 투자자분들 좀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네오팜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화장품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성인용 화장품이라는 리얼베리어와 그리고 아기용 크림인 아토팜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두 브랜드에 있어서는 확실한 그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가 판매하는 이 성인용 화장품 같은 경우 TV에도 많이 소개가 되면서 인지도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기용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드럭스토어라든지 오프라인 판매 매장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영업이익 한 40%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관점에서 선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하락하는 추세를 좀 돌려내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수가는 25,6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한 28,000원, 손절가 24,000원 정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오팜. 일단 저희가 이제 관심 종목 리스트에 올려놓을 거고요. 정재훈 전문가의 종목도 하나 더 볼게요. 전문가님, 종목 하나 주세요. 예, 세아제강이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최근에 산업재 섹터들이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좀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싼 종목군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세아제강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PBR 0.6배 수준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올해 부분들에서 일단 턴어라운드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뭐 송유관이나 이런 부분들 뭐 미국 쪽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자국에서 생산한 부분들을 좀 써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 때문에 출렁거림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들까지 승인이 되기까지는 약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품질이 좋은 그런 부분들을 국내 미국 쪽에서는 과연 100% 충족을 할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세아제강에 큰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철강업황 자체가 지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한 차례 더 상승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을 좀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1만 2천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목표가는 약 13만 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세아제강 1%대 조정 나오고요. 아마 매매 타이밍 한번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 MTN 힌트 정재훈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